네, 돈 빌려준 사람에게 판결해서 이겨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 수중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집행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집행당할까봐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두지 않지요.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도 남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있나요? 네. 예. 술술 풀리는 부동산법. 술술법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라서 저는 좀 편하게 입고 왔는데 이하림 변호사님은 뭐 좀 주말이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예, 훌륭하신 변호사님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취득했고 이게 명의신탁이라면 채권자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피고로 해서 매매대금을 직접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고 했지요. 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한 번이라도 채무자 명의로 있었던 재산, 근데 그걸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채권자는 우리 법인과 오랫동안 거래를 하고 계신 의뢰인인데요. 돈 받을 판결을 갖고 있는데 채무자 앞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아마 집행이 안 될 것이다. 처음부터 별 기대 없이 사건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일단 해보되 별 결과물이 없더라도 실망하지 않기로 하고 채무자의 빼돌린 재산을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채무자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보는 방법. 둘째, 재산 명시 신청. 셋째, 재산 조회 신청이 있는데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청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봐서 채무자가 과거 보유한 재산을 빼돌렸는지 찾아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채무자가 살았던 집, 그러니까 등록을 했었던 집들을 이제 추적을 해보는 건데요.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볼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주민등록 초본에는 전입신고했던 집 주소지가 다 나오는데요. 일일이 주소지마다 등기부를 다 확인해 봤습니다. 집행이 쉽지 않은 거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더듬어가면서 찾아봐야 되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는데 열심히 더듬어봐도 결과물이 없을 때가 많아서 네.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건에서도요, 그 의뢰인한테 빚을 진 이후에 이 채무자가 이사를 다닌 집 주소들을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일부 집 주소가 이 채무자 아들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명의로 된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다 보니까요, 은행에서 이제 공동담보로 해서 근저당 설정된 것을 봤어요. 그래서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목록을 또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도 다 떼봤고, 또 네이버 지도로 부동산들을 확인해 봤는데 굉장히 멋지게 시골에 지어진 전원주택지였습니다. 의뢰인한테 물어보니 채무자가 시골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일을 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네. 결국 아들 명의로 건물 신축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보였던 거죠. 네, 그러면 아들 이름을 빌려서 부동산을 산 게 아니냐,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아들 나이도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나이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생년월일까지는 다 공개가 되니까요.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던 부동산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개 부동산에 채무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가 아들한테 넘어간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이고, 성공하셨네요. 네. 예,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지를 단서로 계속 다른 부동산까지 확장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의외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등기부 뗀 것만 해도 거의 두께가 예. 이 정도 되던데요. 예. 그래서 채무자가 땅을 사서 건물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요.
땅은 아들 이름으로 샀는데 위에 건물 지었다가 이게 채무자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됐다가 그 즉시 아들 명의로 이전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을 할 때 그 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었고요. 또 다른 토지는 채무자의 아들 명의로 샀는데 아버지에게 증여가 됐고요. 또 한 달 만에 다시 아버지에서 아들로 증여 계약을 합의 해지했다라고 해서 다시 되돌아간 그런 좀 특이한 정황이 또 남아 있었습니다. 뭐 엄청 복잡하네요. 네. 아마도 이제 채무자인 아버지가 단독으로 사업하거나 또는 뭐 적어도 아들과 함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허가받는 등 행정업무 볼 때 뭐 아버지가 이제 네. 관여하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안 나올 수가 없겠네요. 제가 이 채무자 아들이 저한테 전화로 한번 항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아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사업하는 거 맞는데 이게 뭐 농지원부 취득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버지 명의를 잠깐 빌려서 뭐 이게 나온 거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그래서 이 채무자가 아들에게 신축 건물을 증여한 거, 그 다음에 아들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가 그러니까 내 재산이 됐는데 다시 합의 해지해서 되돌려준 거, 이 두 가지를 사회인이 취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기 명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다. 사행이다. 이겁니다. 이때 채권자는 그 처분 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걸 사행위 취소송이라고 하지요. 이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 수익자라고 하는데요. 수익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안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아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 부동산들은 전원주택을 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팔린 이후였고요. 또 다른 부동산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 채무자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산 거로 보였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지도로 다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채무자 아들로 되어 있는 현재 부동산들을 묶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행위 소송을 할 때는 사행위 대상 부동산을 처분금지 가처분을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가압류 신청을 가압류 했다고요?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요, 사행위로 해서 넘어간 재산은 다시 채무자 앞으로 되돌려놔라라는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행위 취소 소송도 원래는 원물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전원주택지로 만들어진 땅이기 때문에 제3자들에게 다 팔렸는데 이 제3자들은 이런 사행위가 있었다는 걸 몰랐을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물 반환이 되지가 않고 가액배상, 그러니까 돈으로 물러내라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액배상을 하기로 생각을 했었고 그 채무자 아들에게 직접 얼마를 달라 라고 본안소송을 제기를 할 거니까요.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사회행위 대상이 됐던 부동산과 전혀 무관한 채무자의 아들의 현재 부동산들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했던 겁니다. 이런 소송은 저도 뭐 해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특이한 소송을 잘 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 채무자 아들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가 아니고요. 굉장히 수개였는데 최대한 많은 부동산을 묶어야 이분들이 이제 신축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좀 압박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사행위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일생 기준으로 해도 뭐 아무리 빨리 걸려도 뭐 8개월을 걸리니까요. 네. 예. 우선 압박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가압류 결정이 나면 등기부에 적히게 되는데요. 적히고 나서 비로소 그 채무자, 그러니까 주인에게, 땅 주인에게 이런 식으로 가압류 결정이 났다라고
뒤늦게 이제 통지가 가죠. 근데 타이밍이 기가 막혔던 게 이분들이 은행에 이 땅들을 담보로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대출을 받아서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하기 하루 전날 가압류가 적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뭐 이 사건을 가압류만 했는데도 채무자와 채무자 아들 측에서 뭐 바로 합의하자 이렇게 요청 들어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네. 본안 소송에서 사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았고요. 또 무엇보다 어떻게든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는 거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셔서 바로 합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통상적으로는 사행위 소송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 사건은 가압류만 해가지고 성과를 얻었었으니까 정말 뭐 재산 자체가 보통은 파악된 상태에서 우리가 네. 소송을 하는데 네, 일일이 다 조회를 해가지고 네. 찾아가지고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리고 소송을 전략을 좀 예.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한 소송을 네. 잘 수행하신 것 그래서 같아요. 가압류 저희가 대상으로 했었던 부동산 자체도 23개가 넘어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렇게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스킬이죠. 정말 대단한 네. 소송을 잘 진행하셨습니다. 네. 정리하면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기 명의재산을 누군가에게 넘겼다 하면 사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현재 재산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번 소송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사행위 대상 재산이 이미 또 제3자한테 다 팔려간 경우에는 또 가액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받아간 뭐 이 소송에서는 아들 같은 경우에 다른 그 아들 명의로 된 재산을 또 가압류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가압류하고 또 그 사행위 소송을 제기해서 이렇게 채권을 판결받은 채권을 갖다가 네. 예,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네요. 네. 하여튼 보람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립니다.